많은 기업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혁신을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좀 꼽아 보면요.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또 하나는 로보틱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요즘에 많이 가는 거는 세 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그 주식 투자를 언제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정말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지만 9만 원대 들어간 분은 큰 손해를 보고 있고 5만 원대, 6만 원대 들어가는 분들은 또 좋은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들어가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뭐 너무나 버블인 상태 아니냐. 지금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가파르게.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기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조정이 크게 있으면 그때 들어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기다리다 보면 한없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좀 투자할 만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커다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투자자 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그 기관인데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있잖아요. 인베스트. 예, 아크 인베스트에서 줄기차게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많은 혁신들이 좀 기하급수적인 형상을 딱 이제 일으키기 위한 그 변곡점에 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캐시우드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좀 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순차적으로 다른 시대에 등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을 10억 달러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 이제 Typical Fortune 500라고 써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미국의 보통 기업들이 그러니까 Fortune 500에 속하는 우량 기업들이 시가총액 10억 달성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20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은 1998년에 출연을 했는데 한 8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1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이 2004년에 나타나서 이제 한 5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같은 성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2003년에 나타나서 지금 보시면 4년 정도 걸렸죠. 그다음에 우버는 지금 2년, 왓츠앱도 거의 2년밖에 안 걸렸죠. 마지막에 보는 그 오큘러스라는 기업은 보시는 것처럼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생각해도 오큘러스나 왓츠앱이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보다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가면 갈수록 기업들이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추세가 똑같은 그 부를 창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각 시대에 대표하는 그 테크놀로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 테크놀로지들이 이용자 5천만 명을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발명품 중에 하나인 그 전화기를 보시면 전화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75년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테크놀로지를 보면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38년, TV는 13년이고요. 인터넷부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단 4년 만에 5천만 명이 이용을 시작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5년, 그리고 맨 밑에 이제 포켓몬이 나와 있는데요. 포켓몬이 5천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일이었습니다. 저도 저기 한몫했는데 다니면서 포켓몬 하느라.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테크놀로지가 예전보다 지금이 더 혁신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 나타나면 이제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누구나 다 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혁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부를 창출할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시대적인 지금 현상이 부를 창출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누구나 혁신을 만듦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의 그 투자의 논리입니다. 네. 하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장기 투자로 한국에서 그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존리 대표님. 예, 예. 그 동업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람이 돈을 벌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은 힘들잖아. 그러니까 창업한 사람, 성공할 만한 사람에 같이 얹어 타가지고 그 수익을 나누는 거 아니냐.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성장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우주 여행도 가고 뭐죠? 그 뭐 여러 가지 신약들 이 코로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약들도 나오고 발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나 미래 가치를 땡겨다가 과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즉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 뭐 페이스북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튀어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기업이 이 독과점 체제가 가고 있는데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까? 돈 벌 기회가 투자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주식 투자를 이제 기업하고 연관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혁신을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좀 꼽아 보면요.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또 하나는 로보틱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사무직을 대신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로보틱 같은 경우는 블루 컬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의 분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제 부의 분배는 적어지고요. 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면 부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그런 그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 부의 분배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몇몇 기업이나 개인들이 부를 독차지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기회가 높아지고 이 기업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투자자 역시도 많은 부를 창출할 기회가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논리가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쭉 감망하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달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전화기 한번 나타났다가 조금 더 있다가 텔레비전이 생기고 뭐 라디오가 먼저 나타나고 텔레비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뭐 10년에 한 번씩 테크놀로지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수십 개의 그 혁신적인 그런 테크놀로지가 한꺼번에 오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테크놀로지들은요, 다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바일폰도 이제 혁명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모바일폰이 있었기 때문에 이커머스가 생긴 거고, 그렇죠. 핀테크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5G가 없다면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라우드라는 게 생기지 않았으면 클라우드를 구축해 놓고 그 안에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걸 우리가 SaaS라고 부르거든요. 뭐 줌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줌이나 쇼피파이 같은 게 생기지도 못했겠죠.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그렇죠. 따라서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은 엄청나게 많은 혁신들이 그 힘을 합쳐서 굴러올 거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애플이나 구글 같은 새로운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튀어나올 수 있다.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지금 이미 한번 성공을 한 빵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애플하고 뭐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또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가겠죠, 정부에서. 그렇죠. 경부에서 만약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한 번 더 또 다른 혁신을 이뤄낼 거고요. 다 해먹겠죠, 그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규제를 적절히 해주면 다른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 그렇게. 진짜 우리 미래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대 기업들의 존재가 나오잖아요. 예, 그들이 예. 세계를 통치하고 예. 나라를 컨트롤하고. 예.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정부들의 이제 제약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 같이 거대한 안전하죠 대신 이런 기업에 투자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혹은 그렇죠. 규모가 작은.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참 고민이죠.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잖아요. 작은 기업들의 매출도 아마 작을 것이고 어떻게 그런 뭐 두 가지를 담고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시나요? 우리 소위 템베거라고 표현하는 기업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치주라든지 경기순환주를 아예 그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테크 주식 아니면 성장주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5는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장주들을 한 4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들을 고를 때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가치주 투자랑 이제 성장주 투자로 보통 이렇게 양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가치주 투자가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어려운 게요. 가치주 투자의 기본이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고요. 기업의 가치랑 주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가치에 비해서 떨어져 있으면 그때 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쭉 올라와서 가치랑 맞물려지면 이때 파는 거예요. 이게 가치주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요 갭을 딱 찝어낼 수 있냐.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근데 성장주는요,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성장주는 단 하나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냥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계속 매출이 됐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최소 70%, 80%, 100%, 뭐 심지어는 200% 나오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다가 만약에 그 파는 시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성장이 갑자기 멈추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이거는 다 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긴 뭐 기술주, 우리가 성장을 기대했던 기술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배당을 주면 팔아야 될 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성장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니까. 예.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한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대,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단지 이제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신 40여 개의 종목들이 있으신데 예. 그 중에서 몇 개 좀 소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작은 소형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소형주든 중형주든. 아니,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요즘에 많이 가는 거는 세 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가지 주식을 뭐 주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주식을 바라볼 때 보통 기업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기업이 앞으로 좀 가장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GPU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픽 카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게임하고 예. 이제 연관을 하는데요. 사실 엔비디아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렇게 네 가지를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한두 개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도 나머지가 버텨줄 수 있다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 3주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모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미국 주식 어떤 거 사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어떤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좋겠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다시 못 보니까 이모님을. 그때 이제 추천드린 주식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엔비디아, 페이스북, 구글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기업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판단하시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그러니까 투자를 하셨을 거고 예, 예. 그런 기업도 좀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우리가 좀 몰라야 신비감이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투자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네, 그냥 예. 단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주식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논리가 이제 좀 궁금한 거니까. 예. 뭐, 그래도 이제 방송을 타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안전한 종목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대부분의 그 주식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주식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G스케일러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두 주식은 모두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을 제가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가속화되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전문가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엣지 컴퓨팅이라 그래서 클라우드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지방적으로 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물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각 사물이 인터넷을 이제 구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를 엣지 컴퓨팅으로 보내고 뭐 TV도 그렇고 냉장고 모든 기기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게 되면 보안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안 그러면 데이터가 다 유출되고 뭐 모든 사람이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제 보안보다도 더 중요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적합화된 완전히 최적화된 기업 두 개가 G스케일러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어제 그 미국 기사 중에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 G스케일러가요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협업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대놓고 통합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 인수합병은 아닌데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잡고 어떠한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이제 그 1위 자리를 내놓기는 좀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두 기업들이 모두 조금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1위 기업들이거든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이제 엔드포인트를 그 방어하는 기능입니다. 엔드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라든지 모바일폰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이런 거를 직접 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를 이제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고 있고요. G스케일러는 아예 이제 크라우드 상으로 모든 걸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떠한 일종 서버, 어떠한 그 기업의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G스케일러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지로 트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구현하는 기업인데 조금 이제 방식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 다른 방식을 합쳐놨다. 따라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심 종목에 꽂아놓고 있는 기업인데 예. 그 엣지 컴퓨팅 말씀하셨는데 그게 패스틀리인가요? 패스틀리? 갑자기 저 생각이 안 나네. 그 종목이 미국 주식. 하여튼 파스텔리요? 예. 예. 이제 발음이 죄송합니다. 예. 파스틀리? 페스텔리. 예, 페스텔리. 패스틀리. 예. 우리는 저기 패스틀리 이렇게 찍히니까 저도 그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최강자가 패스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그것도 이제 좀 봤는데 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전부 구현시키는 이 보안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전에 그 미국 서부에 금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금을 캤고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와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곡괭이를 팔거나 아니면 이제 청바지를 판 리바이스가 부자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은 이제 사이버 쪽에 이제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한 많은 기업들이 활약을 할 텐데 그들 중에서 이제 대박이 나는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망할 텐데 그와 상관없이 보안 기업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것을 찾다 보면은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를 공부하고. 예. 일단 어떻게 그렇게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우리 대표님처럼. 그 주식 분석을 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그 공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이꼴 그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멀티플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뭐 P 레이시오, PS 레이시오를 이제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부르고 실적은 뭐 어닝이잖아요. 어닝 아니면 매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석하는 게 주식을 분석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멀티플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 실적만 잘 나오면 이거는 보장이 되니까. 따라서 주식 분석은 이꼴 실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분기 보고서도 읽지 않는다. 이거는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보고서는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다 읽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그 미국 그 신문 기사도 한 30개 이상은 항상 읽고요. 그다음에 투자 관련된 CNBC라든지 뭐 다른 그 뉴스 클립들도 한 20개 이상은 항상 시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스케일러랑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힘을 합쳤다.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뉴스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4%인가 5%대 상승했던 걸로 기억이 예, 되는데. 어제 4% 올랐습니다. 네. 이유가 있었네요. 예. 어제 저도 해서 갑자기 오르길래 종목 그 뉴스 거기 보면서 뭐 새로운 뉴스가 나왔나 뭐 거긴 뜨지는 않더라고요. HTS는. 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네요. 조금 더 꼼꼼하게 네, 서칭해서. 근데 이제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또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영어 그럼 모르면 미국 투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좀 잘 모르더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미주은 채널을 보시면 되죠. 아, 예, 미지원 채널을 보시면 되고. 그 방법이 가장 쉽고요.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보니까 이 번역 사이트들이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를 하면 대부분 그 의미를 대강은 이제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결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피 페이스트적으로도 만약에 귀찮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랑은 약간 맞지 않는 분들이 아닐까. 그 정도 발품도 못 판다 그러면 그렇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미국 기업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난 상태에서 그냥 누가 좋대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좋은 투자해야 될 만한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충분한 이해가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주가가 떨어질 때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투자가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굉장히 두려워지거든요.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막 50% 폭락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 어떠한 향상을 보이고 있고 실적이 떨어진 이유는 뭐고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그냥 주식을 더 사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는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가릴 게 없죠. 맞습니다. 투자의 원칙이니까 가장 기본되는. 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9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